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 가슴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순간 박진석이 왜 안도가 아니라 확신처럼 웃었을까요?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게 밝았는데요. 그날은 유독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손을 깍지 껴쥐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들어간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지은호는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선배가 왜 내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만 했을까?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신을 밀어냈던 이지혁이 정작 제일 아픈 순간을 혼자 버텼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더 괴롭혔죠. 그런데 그때 같은 병원 응급실 한쪽에서는 다른 긴급함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의 아내였고 박영라의 엄마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면서도 결국 수많은 사람을 흔들었던 그 여자요.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는 너무 커서 누구도 우연이라는 말로 덮을 수가 없었는데요. 고성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소식은 박진석에게 도착했지만 박진석은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대신 박진석은 의사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증 가능합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진석은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이식해 주세요.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의료진이 잠깐 멈칫한 건 단지 절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와 이지혁 그리고 박진석 사이에는 선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너무 많았거든요. 더구나 박진석은 수조위 회장이고 이지혁은 AP그룹 대표였죠. 서로의 싸움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박진석이 선한 일이라는 말로 심장을 내놓는다. 그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정말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병원 로비 끝에서 박성재가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펜 끝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리만치 속이 서늘해졌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흔들고 회사를 흔들고 박영락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미움과 별개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박성재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걸로 뭘 얻으려는 거지? 수술은 길었습니다. 이지혁은 심장이식 대수술을 버텨야 했고, 지은호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선배, 이번엔 제발 저한테도 기대요. 울고 싶었는데 울면 손이 떨릴까봐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지은호가 첫마디로 한 말은 사랑한다도 미안하다도 아니었습니다. 선배 또 혼자 결정했죠? 그 한 문장이 지은호의 진심이었고 이지혁의 숨을 딱 멈추게 했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산소가 아니라 죄책감을 먼저 들이마셨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 흔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지은호는 그 말에 웃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풀리려는 순간 머릿속이 더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어요. 고성희의 심장이라는 말이 이지혁의 몸에 붙는 순간부터
이건 사랑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록의 문제가 된다는 걸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너무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 병원에는 기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이 보낸 사람이었죠. 박진석은 절차 확인이라는 말로 병원 측을 압박했고 동시에 고성희의 사고 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성희의 뇌사 판정은 조용히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게임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박영란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픈데 슬픔만 있지 않았거든요. 박영란은 자유로워졌다는 감각에 스스로 놀랐고 그 자유가 너무 잔인해서 다시 자책했습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숨이 편해.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박영란은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았고 그 괴물 같은 죄책감을 이지환 앞에서만 겨우 숨겼습니다. 이지환은 그런 박영란을 말로 달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지환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작업실 불을 꺼주고 박영란가 멍하게 있을 때는 옆에 앉아 같이 멍해져 주는 사람. 박영란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지환과 박영란가 성수 거리에서 걷다가 이지환의 과거를 무너뜨렸던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칩니다. 이지환을 배신하고도 뻔뻔하게 청첩장까지 내밀었다던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이전과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그 옆에 선 남자의 정장이 너무 낯익었다는 거예요. 수조이 쪽 법무팀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 박진석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박영란은 그 순간 목이 딱 막혔습니다. 우연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답이 너무 빨리 떠올라서 더 무서웠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팔을 꽉 잡았고 일부러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멈췄어? 우리 약속 있잖아. 이지환은 박영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고 일부러 박영란의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웃으면서도 눈빛만은 딱딱하게 굳은 채로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지환. 이지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너무 가볍게 던졌어요. 근데 너희 고성희 사고 뉴스 봤지? 나 그날 도로 근처에서 봤거든. 누가 경찰 불렀는지 알아? 박영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환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요. 그 여자는 마치 재미있는 가십을 말하듯 계속했습니다. 고성희가 도망치듯 뛰더라. 근데 웃긴 건 경찰이 너무 빨리 왔어. 누가 정확히 신고한 거지. 그렇지? 그 말이 끝났을 때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사고는 도망 때문이었고 그 도망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잡으려 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박진석일 가능성이 너무 컸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거든요. 기증자 측에서 남긴 물건이라는데요. 보호자분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라고요. 지은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고성의 글씨처럼 보이는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진석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너희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다.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이지혁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복 중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무거운 눈빛이었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기증자 쪽에서. 그 단어 기증자에서 이지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누구 것인지.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고성이 맞지?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다고 하면 이지혁이 무너질 것 같았고, 아니라고 하면 더 큰 거짓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밝은 얼굴을 하려고 애썼는데요. 눈 밑에 피로가 짙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형, 회장님이 병원에 변호사 보냈어. 절차 확인이래. 이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절차? 아버지다운 표현이네. 박성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형, 이게 단순한 확인이 아니야. 회장님이 지금 고성의 사고 전 동선, 통화 기록, 그리고 형 수술 관련해서도 자료를 묻고 있어.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이미 끝난 일인데.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회장님은 늘 그래. 사람이 쓰러지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쓰러짐으로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 말에 이지혁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성재, 내가 그날 고성이를 집에 들였지.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의심받는다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어요. 형, 맞아. 고성이가 무릎 꿇고 왔대. 마지막으로 물건만 챙겨가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아버지 화 풀리게 해보자고 생각했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난 몰랐어. 금고 열쇠 찾으러 간 건 난 몰랐다고.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더 무서운 건 하나였습니다. 박성재가 모르고 움직였다는 건 박성재조차 도구로 쓰였다는 뜻이니까요. 이때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USB 지금 확인해. 지은호가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이런 걸 보면 심장이 흔들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해.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단순한 유서면 박진석은 이미 그걸 통제했을 거야. 지은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파일명은 짧았습니다. 마지막 카드.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고성희가 나왔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않은 얼굴, 눈밑이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고성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박진석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성재도
이지혁도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고성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칠 거라는 것도, 내가 열쇠를 찾을 거라는 것도 박진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버려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잡히는 순간 내가 범죄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내 말은 누구도 믿지 않게 되니까. 고성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나한테도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박진석은 그걸 찾으려고 내 목줄을 당겼고 난 그 목줄이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죠. 고성이가 카메라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고성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지혁, 내가 지금 어떤 심장으로 살게 되는지 너도 알고 있지?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고 지은호는 손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심장 진짜 내 거 맞을까? 영상이 뚝 끊겼습니다. 정적이 몇 초 이어졌고요. 그 몇 초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지혁이 겨우 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뭘 한 거지?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다시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하나였던 파일 목록에 업데이트된 것처럼 보이는 숨겨진 파일이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숫자뿐이라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요. 박성재가 그 파일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회사 내부 보안 파일 형식이야.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고 박성재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 이거 누가 USB를 준 게 아니라 누가 USB를 심어둔 거야.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딱 그 멈칫하는 소리.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USB를 움켜쥐었고 이지혁은 이불을 밀치듯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는데도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보내는 사람, 병원 행정팀도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너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P그룹 대표님, 그리고 박성재 본부장님, 아니, 부사장님이시죠. 그 남자가 미소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조이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고요. 특히 이식 관련해서요. 지은호의 손에서 땀이 흘렀고 이지혁은 가슴을 누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명함을 받지도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확인? 뭘 확인하러 왔는데? 남자는 여전히 공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기증자 서류요. 그리고 기증자가 남긴 진짜 유언이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들고 있던 USB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판을 갈아엎기 위해 만든 문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이 박진석이라면 다음에 무너질 건 고성희가 아니라 이지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는데요. 지은호는 USB를 숨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파일을 재생해 박진석보다 먼저 진실을 잡을까요?